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김대복 대표입니다. 반도체 시장이 지금 현재 굉장히 호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노무라증권은 국내 반도체 시장이 올해 상승세로 돌아서서 2021년도에는 정점을 찍는 슈퍼사이클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과연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진정으로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직도 김대복 리치튜브 구독 회원이 아닌 회원들은 구독하기 버튼과 알림 버튼을 누르시면서 적극적인 교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기본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비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이어지고 미국, 대만, 독일, 일본 같은 나라는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현재 형성이 되는데, 전체 큰 시장은 메모리 시장보다 비메모리 시장이 더 큰 시장 흐름이죠. 근데 최근 들어와서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속적인 어떤 고점을 갱신한 것이 지금 미국의 어떤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좋아져서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호황 사이클에 진입해서 그러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호황 사이클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메모리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메모리는 여기에 이제 그 램과 롬이 있는데, 이쪽에 우리는 이제 랜드나 DDR 이걸로 가격 평가를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 반도체 어떤 바닥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 뭐 가격의 논리에서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가격에서 논리를 먼저 보시면 이걸 먼저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지금 현재 좌측의 검은색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연속적인 상승세를 가져와서 1월 초에 고점 찍고 나서 밀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아직까지는 고점의 갱신이 이게 이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여전히 견조한 이런 상승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은 인텔이죠. 그리고 이제 2위가 대만 반도체인데, 이 모두가 비메모리 반도체이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이 대부분 다 지금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이고, 메모리 반도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라고 봐야 돼요. 여기 중간에 있는 게 인텔의 주가입니다. 인텔의 주가가 여기 고점을 갈 때는, 인텔이 고점이 이렇게 났을 때는, 고점이 났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여기가 고점이 났어요. 그리고 인텔이 최근 들어와서 쭉 빠졌죠. 근데 지금 현재 그 인텔이 고점이 갈 때 고점을 가지 못하고 여기 조정받았던 지금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비메모리 반도체 반도체입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전날 아주 강하게 오르고 조정받았다가 또 어저께 또 올랐죠. 이렇게 보면 시장 흐름,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고점을 갱신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느냐? 전체 큰 시장이 트렌드는 여전히 상트렌드이고, 이게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냐?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거 혹시 비메모리에서 메모리 반도체로 다시 가격 전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가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왜 수요가 늘어나야 되죠.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현상이 부분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금년도 1월 달에 우측에 있는 게 1월 달에 반도체 수출입니다. 1월 달에 반도체 수출 보면 12월과 거의 뭐 조금 나아졌던 그 수출액이 지금 현재 12월 달 수출액이죠. 12월 수출인데 수출이 이렇게 축소가 됐어요. 12월 달에 수출인데 수출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30%씩 신장하던 것이 이게 마이너스 20%대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C형 그 D램 가격이 24.5달러, 그 다음에 이제 그 32기가와트가 서버용 D램이 106달러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증가해서 결국은 시장은 이렇게 가면 결국은 이게 12월 달에 그 72.8억 달러가 나왔는데, 이게 이 흐름이 반전의 시그널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지표는 사실은 주가보다 후행성이죠. 주가보다 후행하는데 주가가 고점을 내고 있고 이놈은 돌아서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월별 반도체 동량입니다. 이건 중량이죠. 중량이 이건 지금 현재 가격 얼마를 수출했느냐, 몇 달러를 수출했냐 이거지만 중량을 얼마만큼 수출했냐 이렇게 봤을 때 이 중량은 작년 7월 달부터 6개월 동안 계속 지금 현재 상승세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역시 지금 현재 수출액이라는 것은 가격 플러스 곱하기 중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량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현재 수출액이 줄어든 거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올라간 거는 수요는 계속 있는데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수요가 더 늘어나느냐가 빅 사이클 아니면 슈퍼 사이클로 가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현재 나오느냐를 체크해 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지난 16년도에서 2017년도에 갔을 때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여기 호황 사이클로 진입한 바가 있죠. 이렇게 이때 보면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사이클이 나왔어요. 근데 2016년도 여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죠. 2016년도 수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수요나 공급이 모두 다운되는 이런 자리니까 지금 현재는 주가가 못 올라갔고 업황이 살아나지 못했는데 지금은 재고 자산이 일정 부분 다 소진돼 가고 있는데 수요가 살아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캐펙스가 상향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둔화되고 캐펙스가 하향되는 이런 사이클을 반복한다. 수요 증가와 그 다음에 캐펙스의 상향,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흐름이 만약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은 반도체 사이클은 호황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게 문제이죠.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현재 그 수요가 증가하는 사이클로 가고, 결국은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수요가 반도체 캐펙스가 하향된 상태에서 수요가 회복하는 구간으로 나타나면 반도체 주가는 가장 강력하게 상승한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2017년도와 유사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2020년도에 노무라 증권에서 지금 현재 좋게 봤던 이유는
5G의 수요입니다. 2020년도에 5G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서버의 어떤 흐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흐름들이 더 신뢰성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과거에는 오일을 얼마나 자원이 풍부하냐, 금이나 오일 이런 자원들이 얼마나 풍부하느냐가 그 나라의 어떤 국가의 어떤 그 경쟁력을 나타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데이터의 그 양, 이게 데이터의 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지금 현재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의 어떤 생태계를 보면, 데이터의 그 생태계 꼭대기층에 가장 꼭지에 있는 회사들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생태계의 어떤 꼭대기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흐름들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지금은 IT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IT 기업을 주도하는 기업이 이게 미국 회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건 중국 기업이죠. 그럼 지금 현재 이 상위 7개 회사가 7개 회사가 전체 어떤 시장 흐름을 IT 산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주도해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서버 수요가 일단 뭐 지금 현재 다시 재개되고 있다. 그 서버 수요의 어떤 재개를 이뤘던 것은 바로 5G다 이렇게 보입니다. 5G가 늘어나니까, 5G가 각국에서 하게 되니까 데이터의 양들이 대용량, 그리고 이 서버를 대용량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되는데,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것을 저장하는 저장장치 D램의 수요가 가속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히려 서버 수요와 5G 개화가 지금 현재 빅 사이클, 슈퍼 사이클을 이끌어가는 이런 동력이 됐다 이렇게 보면, 원래 경기보다 주가가 선행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 상승했고, 오늘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또 신고가를 내고 나서 가격 보정 작업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현재 20년도는 2017년도와 비슷한 이런 흐름에서 가속 수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속 수요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로 보고 매 포인트를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속 수요가 일어날 거다. 그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는 윗단의 변화는 추가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 이 흐름에서는 지금 현재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 현재 D램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 현재 그 D램을 만드는 회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자리가 되겠고, D램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현재 반도체 어떤 공정상의 흐름들 이런 것들로 보면 당연하게 지금 반도체, 소재, 장비, 패키징, 전공정,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덩달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고, 이러한 흐름이 금년도 상반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빅사이클은 결국은 온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빅사이클이 오니까 주가는 일정 부분 오르겠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이 5G에 본격적으로 가세하는데, 이미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300개 도시에서 금년도에 5G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게 되면 역시 이제
D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개화의 반도체가 한 단계 더 슈퍼 사이클로 이어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보면 금년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지금 현재 미국계 투자은행에서는 지금 목표치를 70불에서 100불로 상향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나노 공정의 DDR D램을 올해부터 생산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는 2018년도에 이미 이쪽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D램 생산을 준비해 놓고 있다. 그래서 DDR 4보다 DDR5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속도면에서 1.5배 정도 빠른 이런 1.5배나 빠른 이런 시장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DDR5에서도 LPDDR5 로우 파워, 저전력, 저절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의 수요를 지금 현재 어떻게 열을 들려면서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5G에 아주 적합한 이런 시장 흐름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미 이제 갤럭시 S 시리즈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이 모바일 D램을 탑재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는 이 차세대 이동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 5G 단말기나 모바일 인공지능 AI 시장을 주도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이 수요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의 공장을 또 증설해야 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도 이쪽으로 동일하게 지금 현재 DDR5를 이미 지금 생산을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 DDR5 같은 경우에는 1초에 풀 HD 영화를 11편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이쪽 시장에 접근이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슈퍼사이클 이 흐름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 중심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반도체 관련주들 안에서 지금 현재 주로 반도체 전공정 장비나 아니면 반도체 전공정 소재, 그 다음에 후공정 소재나 후공정 장비, 이런 쪽에 시장의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 포인트를 잡고,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회사들,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 이런 쪽도 동시에 봐야 되는데,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는 장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금년도의 월봉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연간으로 보면 월봉상으로 59,700원으로 가면서 1월 달만 들어서도 6.9%의 어떤 상승세를 가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최고치를 갱신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가격에 보정 작업이 나오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면 SK 하이닉스도 작년 12월 달에 많이 오르고 올해 지금 보면 5.9%가 올랐는데, 여기 중요한 흐름들이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 엊그저께 있죠. 여기 보면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에 하이닉스가 5.8%나 오른 적이 있어요. 이
8%가 올랐던 것이 무엇 때문에 올랐냐면 과거에 도시바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키옥시아 이게 화재가 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재가 나니까 랜드 프레시의 가격이 금년도만 해도 3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속도를 더 빨리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치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강력하게 올라갔는데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이 흐름은 추가적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중소형주 중에서 DDR5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엑시콘이라는 종목입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엑시콘이 월봉상으로 한 3개월 정도 올랐어요. 그렇지만 엑시콘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터닝하는 이런 자리이죠. 그러면 DDR5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앞으로 조정시마다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고 이미 바닥권에서 이미 매집의 이런 흔적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로의 변화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보였고요. 차 선호주로는 지금 현재 그 테크잉을 보는 게 좋겠다. 지금 금년도 들어와서 월간상으로는 9% 정도 올랐죠. 근데 테크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것은 뭐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다 필요한 이런 회사이고 이 회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수혜를 받을 거다 그렇게 보는데 이미 이 회사는 조금 일정 부분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대형주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중심으로 중소형주는 엑시콘이나 테크인 중심으로 매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주가는 경기보다 선행하죠. 주가는 항상 경기보다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바로 반도체 업황은 빅사이클에서 슈퍼사이클로 연결될 것이다. 그 연결되는 그것은 서버 수요가 증가한다. 우리나라가 DDR5를 개발해 놓고 있었지만 이것을 정작 사용하지 못했던 것은 CPU를 만드는 미국의 AMD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인텔이 이러한 장비들을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제 이것들도 제대로 2020년도에 공급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 빅사이클은 그대로 연결될 거다 이렇게 보고 조종시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업체 중심으로 저점 매수 관점에 접근하고 특히 LPDDR5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주목한다면 여러분들 금년도 상반기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집중 투자, 집중 분석 오늘 처음으로 지금 현재 새로 신설했는데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셨다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이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토요일, 일요일에도 영상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